네, 안녕하세요. 메타플란트 치과의원의 문종국 원장입니다. 치주 질환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태나 치석들이 잇몸 주위 조직에 침착이 되면서 그에 따라 염증이 발생을 하여서 처음에는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염증들이 뼈까지 파급이 되면서 주변 치주 조직들을 파괴해 나가는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이 주변에서 염증에 의해서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볼들이 파괴가 되게 되는데 임플란트 주위염도 치주염과 마찬가지로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 증상들이 흔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주질환이랑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본인의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임플란트 주위염에서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치주인대가 임플란트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임플란트는 사실 어느 정도 뼈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상부 부철물만 나사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동요도가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치 치주질환은 동요도가 생기면서 환자분들이 갑자기 비끌려 물거나 하면서 통증들을 느낄 수 있지만, 임플란트는 어느 정도 뼈가 파괴돼서는 동요도가 나타나지 않아서 평상시에 붓기에 의한 통증 아니면 농이 나온다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없게 되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위에 파란 선이 최초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을 때 잇몸 뼈가 존재했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랬을 때 주변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골파괴가 특히 이 앞쪽 임플란트에 심하게 발생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빨간 선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지금 뼈 라인이 이렇게 위쪽으로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빨간 선과 이 파란 선 이 사이 부분은 원래는 뼈였지만 현재는 파괴가 되고 염증 조직으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잇몸 출혈과 그리고 배농이 관찰이 되어서 1차적으로 치주 치료를 해놓고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계속해서 두게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골파괴가 일어나서 임플란트를 다시 제거하고 재식립해야 되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본인의 임플란트에 염증이 발생한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시다가 오랜만에 치과에 내원하셔서 뼈가 상당히 파괴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치아보다도 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꼭 정기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일단 보철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보철물이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심는 힘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바깥쪽 보철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계적인 요소입니다. 임플란트는 크게 뼈에 심어져 있는 임플란트 픽스처 부위와 치아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 보철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보철물과 임플란트 픽스처는 그 사이에 아주 작은 나사를 넣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강한 음식을 자주 씹거나 딱딱한 음식을 자주 섭취를 하게 되면 나사 풀림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안쪽에 나사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약간의 풀림 현상이 일어난 상황에서 계속해서 저작을 하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픽스처 파절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꼭 주위 염증뿐만 아니라 이런 기계적인 요소 때문에 자연치와는 조금 더 다른 양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더욱더 정기 점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주질환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칫솔질을 열심히 하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경우 보철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자연치보다 훨씬 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 혹은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에 음식물들이 더 많이 끼는 경우들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임플란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이지를 않고 임플란트에 인접되어 있는 치아들은 어느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이 더 많이 끼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은 음식물이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편하지 않더라도
특히 임플란트 수술 직후에는 약 3개월에 한 번,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뼈가 안정화되고 임플란트가 안정화됐다고 판단된 이후에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내원을 하여서 임플란트 정기 점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치주 질환과 비슷한 잇몸 염증 질환이지만 임플란트 주위에 또 그만의 특징이 있는 질환이라 환자분들께서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는 것이 임플란트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첫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임플란트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 불편한 것이 없다고 치과병원 방문을 미루시지 마시고 꼭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본인의 임플란트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